오늘 배우실 내용입니다. 자, 약간 설레는 단어인데 바이브 코딩으로 DB 연동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이제 오늘 강의의 목표고요. AI에게 부탁을 해서 빠르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빠르게 초기 모델 런칭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이브 코딩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많은 실리콘밸리에서 난립니다. 규모가 작은 단체일수록 이 바이브 코딩이 빛을 발한다는 게 좀 정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와 매칭이 되는 게 바이브 코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1인 개발자죠. 혼자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중요하고요.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아주 강력한 방법이 바이브 코딩이 되는 거니까 배워두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3가지 절차로 제가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단계가 3단계인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작은 기능 단위의 기획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AI에게 코딩을 부탁하거나 이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답변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답변 내용을 검토를 하거나 답변으로 나온 코드를 리뷰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프로세스고, 이 프로세스를 반복해 나가면서 앱을 만드는 것,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거를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코드 리뷰가 없으면 인생 낭비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AI는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내면서 무한 반복을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겪었을 때 공부를 한 사람은 다른 방향성을 제시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여기서 포기를 하거나 무한 반복을 계속하면서 화만 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인생 낭비를 한다라고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배우는데, 바이브 코딩 능력은 AI를 활용하는 능력 더하기 개인의 코딩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설명은 없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그냥 냅다 들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지는 여러분들께는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초기 프롬프트를 이렇게 좀 길게 작성을 해봤어요. 한 줄씩 읽어볼게요. 우선 오늘 할 일이 파이썬과 몽고DB를 사용해서 GUI 기반의 게시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 게시판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게시물 목록을 표시하고 목록 중 하나를 클릭하면 팝업으로 내용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이게 게시판의 기본적인 형태죠. 그리고 게시물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게시판을 사용을 하면서 사용자가 하는 동작들이 됩니다. 이 동작들을 단어로만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이 정도만 작성을 해줘도 AI가 충분히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게시물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오늘 목적이 데이터를 다루는 거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꼭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이렇게 4가지로 게시물의 데이터를 채우도록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과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작성이 된 거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PRD를 먼저 작성해 달라고 AI에게 부탁을 해봅시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PRD를 먼저 작성하거나 기획서를 먼저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PRD 한번 작성하고 넘어가는 것과 차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면은 AI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내용을 이만큼을 주더라도 본인이 이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내용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럼 고민해야 될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빼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를 줄 때 항상 구체적으로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구체화를 시키는 작업이 PRD를 작성하거나 기획서를 작성하는 단계고요. 이 단계를 빼먹으면 단계를 거쳤을 때보다 훨씬 더 결과물이 좀 부족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PRD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작성되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개요가 있고 프로젝트명이 GUI 기반 게시판 프로그램이고 파이썬, 티킨터, 몽고DB 이렇게 개발 환경이 이렇다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능은 게시글 목록 보기. 자, 목록 보기 안에 세부적인 기능들을 채워 넣었어요. 얘가 게시글의 리스트를 테이블 형태로 표시, 그 다음에 각 게시물은 제목, 작성지, 작성일 정보를 목록에 표시.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PRD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누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PRD를 거쳐야 되고, 게시글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팝업으로 표시는 요구사항이죠. 그리고 게시글 상세 보기 팝업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놨네요. 그리고 게시글 작성은 제목, 내용, 작성자를 입력받는 입력창, 그리고 현재 시각, 그러니까 저장하는 시각을 작성 시간으로 자동으로 넣겠다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캐치를 해서 작성을 해줬습니다. 보통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해요. 별도로 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저장하는 그 시각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를 여기에 끌어와서 작성을 해놨고요.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몽고DB에 저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게시글 수정과 삭제 기능인데 수정은 입력창을 따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한 문장 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올지는 실제로 만들어 달라고 해봐야 아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GUI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안 줬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은 얘가 알아서 만들어서 GUI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GUI 모양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언급도 처음 질문할 때 하거나 PRD상에 작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해봤듯이 그림으로 줘도 되고요. 그리고 분할해서 GUI 먼저 만들고 그 GUI에 내용을 입히는 식으로, 기능을 입히는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들은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맞게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작성일은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한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수정한 시각을 업데이트 해달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두겠습니다. 수정 후 DB 반영. 자, 삭제는 선택한 게시글을 삭제하는 기능이고 삭제 전에 사용자 확인 알림을 팝업으로 띄우도록 한답니다. 이건 메시지 박스로 뜨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모델입니다. 몽고DB를 사용하니까 몽고DB에 들어가는 데이터 모델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거 형태가 지금 문자인데 문자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데이트 형식의 데이터를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데이트 형식으로 넣어 달라고 수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화면 구성 같은 경우는 뭐 메인 화면, 게시글 보기 팝업, 게시글 작성 수정 팝업, 이것도 팝업으로 만들어 준다네요. 이렇게 있고, 여기 내용은 이제 각각이 엔트리가 되겠죠. 엔트리나 텍스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 스택은 GUI는 티킨터, DB 연동, 파이몬고, 날짜 처리는 데이타임 모듈이라고 하고, 기능 요구사항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고, 예외 처리, 입력값이 비었을 때 이런 것들도 알아서 다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입력 폼을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그걸 출력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예외 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유효성 검사를 그냥 자료형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때야 된다, 최소한 뭐 몇 글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오늘 강의에서 다 해볼 거니까 오늘 배울 게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으실 거니까 좀 긴장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PRD가 작성이 다 됐으니까 이걸 복사를 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지금 다 까먹으신 건 아니죠? 프로젝트를 이렇게 열어서 파일을 만듭니다. PRD 파일을 만들고 이걸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우선 삭제를 하고, 자, GUI 프레임워크가 여기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는 몽고DB고, 여기 아래쪽에 파이몬고를 사용한다는 게 있으니까 위에 파이몬고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 내용도 지우고, 예외 처리 이 부분도 그냥 놔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PRD가 작성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추가할 내용은 없어 보이죠. 우선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파일을 추가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첫 발을 PRD로 뗐으니까 두 번째 발을 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처음 우리가 받아보는 결과물이 어떻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D는 꼭 만드시고 제가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한다라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선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만드신 이 몽고DB 서버는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제가 여기 강의용 DB라고 이름을 바꿔놨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데이터를 넣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점점 눌러가지고 이런 정보는 안 보이네요. 아, 에디트 커넥션. 아, 이게 지금 수정이 안 되네. 디스커넥트 한 다음에 이거 켜면 여기에 복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나중에 이 주소 필요하니까 이건 나중에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려놓고, 아, 이거 저장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PD 파일을 저장을 안 해서 비어 있다라고. 네,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잘 만들어 줄 겁니다. 이번에 파일을 좀 많이 쪼개서 만들어 주네요. 그리고 리드미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다 만들었답니다. 총 파일이 3개인데 자, 우선 리드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리드미의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작성이 되거든요. 보통 보시면은 프로그램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이 뭐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보드 앱이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여기서 하고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및 샘플 데이터 생성은 여기서 한답니다. 나중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될 것 같고 데이터 모델은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좀 걱정인 게 이거 문자열 형태로 저장이 될까봐 걱정인데 뭐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포맷을 가진 문자열이 데이트라는 자료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뭐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진 않네요. 그냥 간략하게 뭐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나와 있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dbconfig라는 파일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연결할 데이터베이스의 주소,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게시물을 저장할 컬렉션의 이름까지 여기에서 설정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말씀을 드린 게 모듈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듈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서 수정하거나 체크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습관을 들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우선 여기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주소를 복사를 해서 커넥트하고 붙여 넣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데이터베이스 주소고 여기 아래에 이 db 네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db 네임과 분리를 안 하시려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다른 곳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활용할 때 이 서버 안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자 여기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db_config 파일은 단순히 설정값을 작성하고 그 설정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설정값을 제공하는 파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설정값들을 어디서 활용을 할까요? 자, 리드미에서 보셨듯이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및 샘플 데이터 생성 자, 여기서 활용을 하겠죠. 그러면 init_db 파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활용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 db_config 파일을 활용을 안 했는데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해줬죠. 주소를 바로 작성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랑 이것도 작성을 하게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시킨다라는 이름의 함수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샘플 데이터를 만들고 그 샘플 데이터를 제 컬렉션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순간 당황했네요. 이게 분명히 함수였는데 이 함수 원형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if name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메인 루틴인데 여기 보시면은 initialized database라고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하고 initialize database라고 호출을 하고 그 값을 여기에 넘겨준 다음에 이 값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을 종료를 시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인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바로 되시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AI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한 기능을 구현을 해준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 보시면 샘플 데이터를 만듭니다. 샘플 데이터를 만들고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는 샘플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샘플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개발하는 도중에 테스트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는 데 사용이 되는 걸 샘플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샘플 데이터를 넣어 본다는 건 이 파일에 작성이 된 내용이 테스트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의 중간중간에 공부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부를 해봅시다. 지금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이거를 서식을 없애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모듈화라는 걸 하죠. 모듈화라는 걸 하는데 이거를 이 코드를 이렇게 두고 추가로 여기 빼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일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테스트 1.py 그 다음에 테스트 2.py가 있고 여기 main.py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딱 봐도 이 파일이 메인이 되는 파일이고 이 파일을 실행시키면 이 파일 안에서 이 두 개의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겠구나 라는 게 인지가 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파일을 실행함으로써 이 파일들을 불러오지 않고 이 부수적인 파일들 각각을 실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당연한 말이죠. 그냥 파이썬 하고 이 파일 이름 적어주면은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이 파일이 실행되는 형태로 이 파일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if라고 적고 이렇게 언더바 네임 언더바라고 적은 다음에 이게 이 문자열과 같은지 이런 조건문을 적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가진 의미가 해당 파일이 직접 실행되었는가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이 두 파일을 불러왔을 때는 이게 false가 되고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이 파일을 실행시켰다면 이게 true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듈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듈을 테스트할 때 이 파일을 직접 실행을 시키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이런 구문을 만들어 놔요. 다른 모듈들도 보시면은 이런 구문들을 심심찮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파이썬에 존재하는 문법인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메인인지 아닌지를 이런 식으로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빌트인 변수로. 그래서 우리는 이 빌트인 변수를 활용을 해서 이 파일이 직접적으로 실행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이게 테스트용 실행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이 된 건지를 구분을 해서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이 파일을 직접 실행했으면 이걸 실행시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불러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선은 지금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수정할 부분을 얘한테 좀 언급을 해줘 볼게요. 언급을 해줘 보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설정 파일에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걸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사용을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그 설정 파일에 있는 내용을 사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볼게요. 이게 메인이 되는 파일이니까 이 파일이죠. 파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 파일에서 불러오도록 수정해줘. 자, 이렇게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바이브 코딩 시작이거든요. 결과물을 한번 받았어요. 이 받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채워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그 과정이 바이브 코딩이니까 이런 식의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선 첫 번째로 수정사항을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워진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새로 작성된 부분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 이 함수를 임포트를 시켰죠. 그리고 이 함수에서 db 인포를 받아와서 그 인포 안에 있는 값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지금 형태가 딕셔너리 형태잖아요. 딕셔너리 형태가 반환이 되도록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걸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accept 하면은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됐죠. 그리고 한번 이거는 지금 보시면 색깔이 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용이 안 되는 패키지들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활용하도록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우선 놔두겠습니다. 우선 놔두고 자, 여기서 이제 이 db pig라는 파일은 자, 이 메인이 되는 파일에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파일이다 라는 게 인지가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자, 이렇게 if 해서 이렇게 메인이 이 파일이 실행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구문을 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db info에 작성이 되어 있는 걸 출력하는 구문을 이렇게 나타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켜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모듈을 여기서 불러올 때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도 이 구문이 실행이 돼서 여기에 콘솔 창에 뭔가 뜰 겁니다. 근데 실행이 안 되면 이 구문이 그러니까 프린트 이게 동작을 안 하니까 여기에 뭐 아무것도 안 뜨겠죠.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고 우선은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은 보시면은 콘솔 창에는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잘 뜨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보면 돼요. 이 파일을 선택을 해서 이거를 실행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 콘솔 창에 데이터베이스 설정 값들이 이렇게 뜹니다. 자, 이 파일을 직접 실행할 때만 여기에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불러왔을 때는 이게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다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우선은 이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소스 코드를 하나도 안 보고 실행을 시켜서 동작이 되네 이렇게 넘어가면 좀 미안하니까 소스 코드를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훑어볼게요. 자, 우선 init 함수가 여기 있고 여기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연결을 하고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하고 db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컬렉션에 또 연결을 합니다. db name, collection name이라는 걸로 이렇게 넘겨받았죠. 자,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설정한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컬렉션 이름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셀프 셋업 UI와 로드 포스트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init 함수에 있는 거예요. 자, 이 init 함수는 클래스가 처음 생성될 때 실행이 되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제일 아래에 클래스를 생성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이 실행이 될 때 이 부분이 동작이 되는 거. 자,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클래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 앞으로 하는 내용들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업 UI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알겠죠. 여기서 GUI를 생성을 할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게시물을 표시하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고 열 제목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스크롤바도 추가를 하고 클릭 이벤트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공부가 덜 된 부분인데 바인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요소에 특정 함수를 연결을 시키는 개념을 바인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인딩 나오면 어떤 요소에 함수가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버튼 프레임을 만드는 거, 버튼을 추가하는 거, 그다음 위젯을 배치하고 이제 포스트를 불러오는 함수가 여기 있죠.
여기까지가 GUI를 만드는 건데 우선은 그냥 넘어갈게요. GUI를 만드는구나 하고 넘어가고, 자, 포스트를 불러올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는 거죠. get children, 기존 항목 삭제. 기존에 어떤 내용들이 GUI상에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걸 불러올 때는 그걸 삭제를 하고 새로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든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와서 자, 여기 보시면 find 함수로 받아와서 insert로 모든 데이터를 다 넣는다. 포문을 이렇게 작성을 했죠. 이렇게 find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면 이건 배열이니까 이제 배열에 있는 하나하나의 인덱스의 값들을 이런 식으로 포문을 통해서 받아올 수가 있고, 이 포스트 안에 게시물 하나하나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거를 GUI에 반영을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show post detail은 세부 그 내용을 표시하는 팝업 창일 텐데, 여기에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상세 보기 팝업 창. 자, 보시면은 팝업을 띄우는데 이런 형태의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detail underbar window라는 변수를 만들고 tk 패키지 안에 있는 톰 레벨이라는 이것도 객체겠죠. 클래스 객체 여기 나오네요. 톰 레벨이라는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 객체 안에 내용을 표시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나 봅니다. 자, 이거는 저도 사용을 안 해본 거니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중에.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게시글 정보를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고 내용 텍스트 영역에다가 텍스트를 추가를 하고, 스크롤바도 추가를 하고, 닫기 버튼도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창 조절 설정, 이거는 좀 유동적으로 조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넣어놓은 건가? 그리드 컬럼 컨피겨, 이런 함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함수를 써서 작성을 해줬어요. 우리한테는 이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post 할 때 이제 open post editor, 이건 버튼에 연결된 함수인 것 같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를 호출한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고, edit post가 있고 그 다음 open post editor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수정하는 그 루틴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요런 게 함수를 재활용하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함수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코드 줄수를 줄일 수 있는 코딩 기법인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과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게시물을 수정하는 것, 이 둘의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작성되는 내용이 똑같죠. 그리고 작성한 다음에 저장을 한다는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초기값이 있냐 없냐의 차이만 있지 하는 일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구현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edit pos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된 내용을 불러와야 되니까 그 절차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find one으로 기존의 게시물을 찾았는데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못 찾으면 오류를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하고 찾아온 게시물을 이 함수에다가 넘겨주는 형태로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우선 첫 번째 인자는 셀프고 두 번째 인자는 포스트인데, 이 포스트의 초기값을 논으로, 초기값이 아니라 디폴트 밸류를 논으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포스트라는 매개 변수를 넘겨주지 않으면 논이 들어가는 거고, 넘겨주면 그 넘겨준 값이 이 포스트 변수에 들어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create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넘겨주고 이렇게 호출을 하니까 여기 논이 들어가서 새 게시물 작성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포스트를 넘겨주니까 게시물 수정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이틀을 이런 식으로 해놨죠. if를 여기 써서 post is 논인지를 판단을 하고 else이면 게시글 수정으로 해라, 이거죠. 이 구문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자, 여기 앞에 if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요, if 어떤 조건 else 이렇게 적으면 여기 뒤에 있는 내용, 자,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이 if 조건과 매칭이 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이 else와 매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좀 짧게 줄여서 쓸 수 있는 파이썬만의 문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를 만들고, 이거는 이제 에디트나 문서를 작성하는 그 팝업 창을 만드는 거고, 똑같이 탑 레벨이라는 걸로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를 추가를 그냥 쭉 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아요. GUI를 추가하는 부분은 배운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수정 모드일 때는 여기에다가 값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리 텍스트로 만들어서 인서트로 값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버튼 프레임을 만들고 저장 버튼, 이건 저장 기능이네요.
저장 버튼이 여기 어디 있겠죠, 위에? 여기 있네요. 자, 저장 버튼과 취소 버튼이 있고, 이 저장 버튼에 save post라는 함수를, 자, 여기 만들어진 save post라는 함수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엔트리와 텍스트에 있는 값을 이렇게 받아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작업을 이제 업데이트 1, 그러니까 포스트가 있을 때는 업데이트 1을 이렇게 하고, 없을 때는 create을 합니다. insert 1을 사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나오죠. 우리가 업데이트 1 할 때 필터를 적어줘야 되는데 언더바 id를 필터로 해서 포스트에 있는 언더바 id와 동일한 문서를 셋을 한다. 셋을 하는데 여기 이 요소들을 셋을 한다. 자, 이렇게까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기능들은 다 훑어본 것 같은데 삭제하는 거는 뭐 필터 써가지고 그냥 딜리트 1 하는 게 다겠죠. 자, 딜리트 1 하는 게 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메인이니까 이건 없어도 됩니다. 이 구문은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습관을 들이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AI에게 코딩을 부탁하며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게시글 작성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자, 그 제목을 적어볼게요. 테스트 게시물 1 김영감 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게시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글이 뜨고 이걸 확인을 누르면 아마 이 창도 닫힐 것 같아요. 자, 닫힙니다. 그리고 목록이 업데이트가 되죠. 자, 이 부분을 소스코드로 한번 볼게요. 동작되는 것과 소스코드를 매칭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create post. 아까 edit post 함수였죠? 자, edit post. 오픈 에디, 포스트 에디터네. 자, 여기 안에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루틴을 보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내용들을 저장을 다 하고,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에디터 윈도우를 디스트로이 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self.load post, 자, 목록 새로 고침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실행이 되어서 제가 확인을 눌렀을 때 포스트를 작성하는 팝업 창이 닫히고 목록이 새로 고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디터 윈도우라는 여기서 만들어진 윈도우, 이 윈도우가 닫히는 작업. 자, 화면을 닫을 때는 destroy 함수를 사용한다. 자,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GUI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하나 추가를 했으니까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자, 여기 게시물이 생성이 된 거를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서 리프레시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되고 컬렉션도 생성이 되고 도큐먼트가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게시물이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우선 더블 클릭하면 팝업이 뜨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module pymongo has no tree object id, 자,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자, 우리가 바이브 코딩 할 때 오류를 만나면 이게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오류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find 1을 사용해서 선택한 게시물을 불러올 때 이 파이몽고 패키지 아래에 이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게 없다라는 오류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no attribute라고 하죠. 자, 파이몽고가 이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까지 인지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면 우선은 이게 필요 없지 않을까? 우선 값이니까, 그러니까 post underbar id에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필요 없지 않을까? 어차피 이것도 값이고 이것도 값이니까. 그리고 이게 스트링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스트링에서 오브젝트 아이디로 변환을 하는 건 대부분 패키지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게시글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포스트 아이디가 잘 들어가 있는지 디버깅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과정이 원래는 다른 분들은 생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이거 안 되네, 이런 오류 나는데 도와줘, 이렇게 하면은 어디가 수정되는지 캐치도 안 됩니다. 지금 잘 동작하고 있는 것까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캐치를 하셔야 되고, 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내선에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까지 파악된 게 오브젝트 아이디 잘 표현이 돼요. 근데 이건 문자열이고요. 자, 변수에 잘 들어가 있고 여기에 값을 이제 넘겨주는 작업만 하면 되는데 값이 잘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bjson이라는 패키지가 임포트가 안 됐죠.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이 오브젝트 아이디를 다뤘을 때 bjson이라는 걸 다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지난 강의로 돌아가서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놓친 내용을 한번 또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제가 언급을 안 했거든요. b매니저. 그때 이거 분리를 마지막에 시켜버려가지고 맞죠? 자, 여기 bjson이라는 거 임포트 시키고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 아이디를 썼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사용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은 find1에서 언더바 id로 뭔가 찾을 때 오브젝트 id라는 이 객체를 써서, 자, 이거 클래스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건 다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 있고 여기 괄호를 치면 함수라고만 생각이 될 텐데 대부분 객체고요. 그걸 구분하기 좀 좋은 게 첫 번째 문자가 대문자면 클래스고 소문자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클래스 만드는 규칙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라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요거 이제 방법 알았으니까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해결 방법. 자, 여기서 오브젝트 아이디 써서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자, 요런 식으로 bjson 점 안 하고 bjson 하고 임포트. 자, 요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요거 해결 방법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가 오류가 났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오류가 나잖아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이거 한 명이 코드 짰어요. 그럼 여기서 실수한 거,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실수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자, 컨트롤 F 해보면 똑같은 게 3개나 있습니다. 자, 3개가 다 실수니까 이거 다 오류로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왕 고치는 거 다 고쳐달라고 AI에게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추가시키고,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질문을 잘 보시면, 자, 이렇게 하는 구문이 문자열을 오브젝트 ID 형태, 그러니까 자료형을 변환하는 구문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자료를 다루는 거고 자료형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인덱싱에 사용이 되는 자료형이 오브젝트 아이디다. 자, 요거 지난 강의 잘 들으셨으면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자료형에서 자료형으로 변환을 한다라는 거 바로 인지가 되셔야 되고, 이 값과, 그러니까 이 키에 매칭이 되는 이 값이니까 이 값의 자료형 변환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려보면 어떻게 고쳐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변환을 했는데 이거 지금 틀린 답변이죠. 자,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이걸 삭제를 해놓고 이 pymongo.objectid 이게 틀린 건데 이 틀린 답을 맞다고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틀린 건지 알고 보면 또 틀렸네 이렇게 하고 다시 시킬 텐데, 이렇게 했는데 수정해달라고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안 돼요. 안 되면 자, 보시면은 이거 실행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 뜨죠. 안 되죠. 안 되면은 그래도 안 돼. 할 말이 없어요. 아직 안 돼.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도돌이표 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그냥 한번 부탁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 알았고 이걸 다시 한번 부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번 해결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켜보면 얘가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시켜서,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으로 다시 한번 시켜서 제대로 되는 거 보여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질문을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틀린 것 같아 라고 적은 다음에 bjson이라는 패키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bjson 패키지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힌트만 좀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보시면 pymongo 패키지의 오브젝트 아이디 대신 bjson 패키지의 오브젝트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변경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이걸 사용하는지 약간은 3군데 다 체크를 해줬는데 이번에도 체크가 다 되었네요. 3곳이 다 체크가 되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accept all을 누르고,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임포트를 할 때 이렇게 안 돼 있었죠. 이게 삭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잘 보시면
지금 이 오토 컴플릿에서 이걸 삭제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자, 이 오토 컴플릿도 AI 기반이라서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 신뢰도가 높아요. 근데 얘도 AI잖아요? 둘 다 AI인데 주는 답이 다릅니다.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될까요? 해보고 되는 걸 믿으면 됩니다. 자, 경험적인 측면에 의해서 학습이 된 것들을 따르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이게 없어도 동작을 하고 있어도 동작을 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잘 받아와서 제목과 작성자 그리고 작성일까지 표시를 잘 해주고 내용까지 잘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지우고 계속 열리는데, 자, 지우고 이렇게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두 가지 다 된다는 거 경험적으로 이렇게 체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수정도 잘 되겠죠. 수정 누르면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 그 창이 똑같이 뜨는데 타이틀 이름이 수정으로 바뀌었고 작성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게시물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이걸 다시 더블 클릭해 보면 수정이 된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작성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작성을 해 볼게요. 테스트, 그 다음에 작성자 김영감,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이제 게시물이 두 개가 이렇게 뜨죠. 자, 각각을 클릭하면 이렇게 뜨고 각각을 수정을 하면 이렇게 수정이 잘 됩니다. 선택된 게시물을 수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기능이 이제 구현이 다 됐어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어려운 게 있나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게 뭔지 명확해졌죠. 기본적으로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코딩은 얘가 알아서 다 해주고요. 웬만한 기능은 제대로 다 구현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이브 코딩이고, 자, 이렇게 지금 아주 간단한 거 만들어 보는 거지만 바이브 코딩으로 이렇게 쌓아 나가시다 보면은 굉장히 규모 있는 프로그램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